제20회 차세대 보안 비전 2021 온라인 컨퍼런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첫 번째 세션은 주니퍼 네트워크스에서 연결된 보안의 힘을 주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보안과 MX 라우터를 활용한 대용량 디도스 공격 방어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인 만큼 무대를 조금 특별하게 꾸며봤는데요. 한국 주니퍼 네트워크스 박달수 이사와 최은진 차장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주니퍼 네트워크스에서 보안팀을 담당하고 있는 박달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 네트워크타임즈 그 보안 세미나를 거의 2000년 초반부터 참석도 하고 세미나 전시도 하면서 이렇게 벌써 거의 한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요.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돼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제 또 어떤 특별함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 마케팅 팀에서 근무하시는 저희 최은진 차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최은진 차장님 간단하게 소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주니퍼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은진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박달수 이사께서는 자타공인 보안 전문가시지만 저는 사실 기잘 알못, 기술 잘 알지 못하는 편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얻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저도 이 감사한 기회로 알고 열심히 듣고 배우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주니퍼의 커넥티드 시큐리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이제 클라우드로의 이전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클라우드는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재택근무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재택근무로 인해서 업무 환경 자체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리소스도 점점 이제 클라우드로 분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 또는 어플리케이션들도 계속 이제 분산되는 환경. 그래서 기업의 어떤 네트워크 관리자나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기존과는 좀 다른 형태의 어떤 방식으로 보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은지 차장님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한데 혹시 마케팅 업무 하시면서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네, 저희도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비대면으로 플랫폼이 이제 거의 다 옮겨갔고 또 디지털 채널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마케팅에서도 공부할 게 또 많아졌고 또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또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 입장에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또 이제 신경 쓸 게 좀 더 많아져가지고 체크 포인트, 관리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네요. 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마케팅 활동에도 이제 변화가 생기고 이제 네트워크 관점에서도 보면 이제 저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클라우드로 이전이 가속화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용자나 실제 유저 입장에서는 많은 이제 편의성을 제공하고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인 어떤 자원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런 내면에서 이제 예를 들어 네트워크 보안 관리자 입장이나 네트워크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제대로 보완하는데 상당한 복잡성이 이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복잡성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기존의 보안 컨셉만 가지고는 사실 네트워크 보안을 정확히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은진 차장님, 네. 혹시 그 네트워크 보안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방화벽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또 명품 방화벽 포트폴리오를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트워크 보안하면 사실 가장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방화벽이 되겠죠. 파이어월이라고 하는 방화벽이 되는데 최근에 말씀드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사실 방화벽 하면 인터넷 게이트웨이 단에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고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어떤 트래픽을 제어하는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로 어떤 이제 리소스들이 이전하고 워크로드가 이전하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좀 복잡해지는 상황하에서 이런 경계에서 방어하는 방화벽만 가지고는 사실 네트워크 보안, 이제
최근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네트워크 보안을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니퍼의 그 커넥티드 시큐리티에서는 일단 첫 번째 목표 자체가 네트워크를 스렛 어웨어하게 만들겠다. 위협을 인식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스스로 어떤 위협에 대해서 그 인지를 하고 그리고 위협이 발생했을 때 위협에 대한 어떤 차단 포인트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니퍼의 커넥티드 시큐리티의 이제 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보안 장비를 주로 이제 뭐 방화벽이 될 수 있고 모든 보안 솔루션들을 어떤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뭐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보안 장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외부로부터의 위협 또는 뭐 내부로부터의 위협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방어하는지 잘 막는지 이게 사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은지 차장님 뭐 최근에 글로벌 기관에서 조사된 결과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주니퍼 보안 솔루션이 네노라 하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혹은 검증 기관으로부터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2020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APT가 ICSA 랩에서 탐지율 100%라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요. 또 하나를 꼽자면 또 사이버 레이팅스라는 기관에서 2021년 올해죠 1사분기에 엔터프라이즈 방화벽 부문에서 특별히 이제 보안 효과성 척도에서는 저희가 트리플 A 등급을 받았고 이 척도 모두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성적에는 이제 AA라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탐지율은 99.5%로 저희가 굉장한 우수한 성적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시장 제품 검증 기관들의 이런 자료들이 저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안 효율성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좋은 결과를 이제 얻게 된 배경에는 보시면 사이버 시큐리티 킬체인 모델에서 제시하는 이제 공격 전 그리고 공격 후의 어떤 이벤트나 액티비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니퍼의 이런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적재적소에 이제 배치를 해서 이런 위협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차단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저희 SRX라는 이제 방화벽 그리고 이제 가상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뭐 VSRX 그리고 저희가 업계 최초로 출시한 컨테이너 기반의 이제 보안 솔루션인 뭐 CSRX 그리고 뭐 IPS라든지 뭐 ATP, APT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 킬체인 모델에서 제시하는 위협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기 보면 저희 MX 같은 경우에는 저희 라우터 장비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일반적인 네트워크 장비가 보안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뭐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여기 라인업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보안 어떤 프로덕트들도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각각의 어떤 이제 단계별로 라우터 제품들도 이런 보안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 가운데 구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보이시죠?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는 이제 주니퍼 클라우드에 위치한 이제 주니퍼 사이버 스레트 랩, 그러니까 주니퍼 사이버 위협 연구소에서 다이나믹한 위협 정보를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보안 장비들이 어떤 위협에 대해서 이제 뭐 탐지를 하고 위협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게 되면 그 결과물로 어떤 위협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정보들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항상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리고 어떤 전문 기관에서 받은 어떤 정보들 그런 걸 통해서 또 위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는 저희 뭐 SRX 방화벽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스트 저희 무선 AP 그리고 또는 MX 라우터 그리고 또는 저희 EX나 QFX 스위치 뭐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과 함께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네트워크 장비와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방화벽뿐만 아니라 일반 네트워크 장비들 무선에서 유선까지 모든 구간들의 스렛 어웨어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이렇게 주니퍼의 커넥티드 시큐리티를 이제 저희가 실제로 디플로이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라우터 제품군, 이제 MX라는 이제 라우터 제품군을 통해서 이제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도스 하면 어떤 전용 장비들로만 이제 방어가 가능한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라우터 솔루션을 연계한 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이제 디도스의 어떤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뭐 디도스 공격에 대한 역사 또한 뭐 매우 이제 오래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진 차장님께서 열심히 공부해서 조사하신 저희 디도스 트렌드에 대해서 최근 디도스 공격들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면 모든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발시켜서 이제 뭐 대상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그런 공격을 일컫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대규모, 대용량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디도스 공격을 설명하는데 키워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장표에서 보시는 대로 이것이 이제 20년 이상의 역사를 지속해온 이제 디도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표인데, 기술 잘 알지 못하는 저도 봤을 때도 한 몇 가지 주요한 이제 디도스 공격들이 눈에 띄는데, 그 첫 번째가 아무래도 2016년에 그 IoT 단말의 취약점을 활용해서 한 공격으로서 미라이 공격이 있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인캐시 서버 취약점을 활용한 공격이었죠. 그 깃허브라는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한 1.3테라 정도의 트래픽을 유발한 그 디도스 공격이 또 눈에 띄고요. 또 가장 최신의 2020년 아마존 웹 서비스 AWS를 대상으로 했던 그 역대급 2.3테라급의 공격이 디도스 공격이 있었죠. 이 AWS 공격 같은 경우에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현재 시점에서 이 전 세계의 최대의 규모로 이제 회자되는 그런 공격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큰 규모의 공격이었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 장표를 보니까 이 디도스의 공격도 이제 계속 진화하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 이제 기가바이트 정도급의 이제 그 공격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IoT가 대중화되면서 좀비 IoT 장치를 활용을 이제 하고, 또 이제는 테라바이트급으로 이제 그 공격 규모가 이제 굉장히 이제 확산되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하도로 떠오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2.3테라면 뭐 실로 대단한 양이 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은진 차장님께서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디도스 공격의 어떤 트렌드, 최근 트렌드를 좀 다시 좀 요약을 해보면요. 디도스는 뭐 보시다시피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디도스 공격의 증가율은 한 16%, 매년 16%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매년 16%씩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10기가 이상의 좀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이제 공격의 증가율은 100%가 넘는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 그 디도스 공격이 증가하는 양 대비 그 볼유메트릭 디도스 공격의 증가량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도스 공격이 뭐 장시간 유지된다기보다는 10분 이내에 이제 디도스 공격이 종료되는 게 한 81%. 그래서 주로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식으로 이제 디도스 공격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2% 정도는 동일 타겟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재공격을 시도하는. 그래서 대용량의 트래픽을 짧은 시간에 이제 보내서 10분 이내의 시간에 보내서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빠졌다가 다시 공격하는 형태로의 어떤 디도스 공격이 이제 좀 진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전형적인 이제 디도스 방어 솔루션들이 있죠. 디도스 방어 솔루션들이 이제 디도스를 차단하는 방식은 주로 디텍트 앤 리다이렉트라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스 공격을 탐지하면 이제 디도스를 차단하는 뭐 스크러빙 센터로 보내서 리다이렉트해서 이제 차단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디도스 미티게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디도스를 먼저 탐지하려면 넷플로우라는 정보를 보통 활용하시죠. 근데 넷플로우는 이제 레이어 3나 레이어 4, 그래서 IP 주소나 포트 넘버 기반으로 한 이제 샘플링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넷플로우를 기준으로 이제 어떤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다가 이제 그 어떤 디도스가 탐지가 되면 이제 리다이렉트 되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 넷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플로우 테이블을 만들기 때문에 또 탐지 딜레이라는 것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도스가 이제 디텍션이 되면, 디도스가 탐지가 되게 되면 이제 BG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트래픽을 스크러빙 센터로 리다이렉트하는 과정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트래픽 자체, 그 빨간색의 그 디도스 공격 트래픽뿐만 아니라 초록색의 정상적인 트래픽 자체도 이제 스크러빙 센터로 다 이제 모아지게 되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스크러빙 센터에는 실제로 디도스를 방어하는 어떤 장치, 시스템이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이제 디도스 트래픽은 필터링하고 정상적인 트래픽은 다시 이제 가입자 네트워크로 포워딩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디도스 미티게이션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스크러빙 센터에 이제 그런 디도스 전용 장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소요됐다는 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용량 자체가 아무래도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이제 한정되어 있다는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도스를 이제 디텍트 앤 리다이렉트 방식으로 이제 탐지 및 차단,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트래픽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보시면은 이제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는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시점부터 이제 탐지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실제로 차단 액션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최대 뭐 수분까지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디도스가 발생해서 실제 시스템에 큰 영향들을 이제 주고 있는데, 거의 종료 시점에서 차단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 디도스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어했다라고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디텍트 리다이렉트 방식에서는 이러한 좀 약간 문제점들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주니퍼의 이제 MX 라우터를 활용한 이제 디도스 미티게이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저 MX 라우터는 이제 Threat Detect Director라고 하는 디도스를 탐지하는 이제 센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센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 MX 라우터는 이제 보시는 화면과 같이 실제 이제 트래픽을, 정상적인 트래픽을 이제 처리하면서 이제 패켓 미러, 넷플로 샘플링된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패켓을 1000대 1로 이제 샘플링해서 미러해서 원본 패켓을 이제 그 TDD 센서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트래픽에 대한 이제 사용량 이런 부분들을 또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텔레메트리를 활용하게 돼서 텔레메트리 정보도 TDD 센서로 같이 보내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제 파이어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차단을 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트래픽은 이제 라우터에서 처리가 되고 비정상적인 이제 공격들만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디도스 공격을 탐지 후 처리하는 데까지, 미티게이션, 완화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의 그 디텍트 앤 리다이렉트 방식에서는 이제 수분까지 소요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이제 저희 MXTDD를 활용하시게 되면 탐지 후 차단까지 5초 이내에 이제 이런 것들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사님, 아무래도 그 라우터가 디도스 전용 장비가 아닌 만큼 좀 라우터에서 공격을 차단한다고 하면 이 전용 이제 디도스 방어하는 솔루션에 대비해서 조금 효과성이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예, 뭐 그런 질문들을 좀 저희 뭐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MX 라우터, 근데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그 레이어 3 IP 정보 기반으로 해서 라우팅을 하는 장비죠. 그리고 뭐 가끔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포트 정보까지 해서 어떤 포워딩 할 수 있는 레이어 3나 주로 레이어 4 기준으로 해서 어떤 포워딩 하거나 필터링을 하는 장비이긴 한데, MX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오 칩셋이라고 해서 뭐 ASIC이 이제 장착되어 있고요. 그 ASIC에서 이제 저희가 그 플렉서블 매치 마스크 필터라는 걸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플렉서블 매치 마스크 필터는 일반 라우터와는 다르게 레이어 7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페이로드 안에 있는 실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흔히들 많이 이제 공격을 받는 뭐 NTP 공격이라든지 뭐 멤캐시라든지 뭐 DNS 이런 공격들을 단순히 IP나 포트 정보만 가지고 차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페이로드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검증해서 차단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고요. 기존 전용 그 디도스 장비 대비해서
이제 같은 비슷한 수준의 이제 미티게이션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MXTDD를 통한 디도스 탐지 또는 이제 방어를 이제 하는 어떤 이제 사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뭐 ISP망에서 이제 TDD 솔루션을 이제 활용하는 사례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그 내부망에 정상적인 트래픽은 이제 가입자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고, 이렇게 엣지에 위치한 그 라우터들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패켓 미러를 통해서 1000대1 패켓 미러를 통해서 TDD 센서로 트래픽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에서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TDD 센서에서 이제 디도스를 거의 즉각적으로 이제 탐지를 하게 되고요. 탐지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필터를 이제 넷컴프를 통해서 라우터에 바로 내려주게 되면 이렇게 피어링된 엣지에서 바로 디도스 공격이 차단이 되면서 정상적인 트래픽은 기존 처리하시던 대로 처리를 하게 되고, 디도스 공격만 이제 효율적으로 이렇게 방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스크러빙 센터로 기존에 이제 보내던 방식 대비 훨씬 어떤 레이턴시 측면에서도 이제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탐지에서 차단까지 하는데 BGP 프로퍼게이션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넷컴프를 통해서 필터롤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이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저희 MX 라우터를 활용한 보안, 디도스 공격에 대한 효율적인 어떤 보안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 뭐 트렌드에 맞춰서 사실 그 많은 이제 워크로드가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들이나 뭐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인터넷을 활용해서 액세스를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WAN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고, WAN을 통한 어떤 시큐어한 액세스 부분이 점점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세시라는 어떤 컨셉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VPN 기술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이제 VPN은 기본적으로 이제 IPsec 터널을 먼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IPsec 터널 같은 경우에 이제 말 그대로 터널링 방식, 패켓을 인캡슐레이션을 하는 방식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터널 프리 VPN이라는 기술을 이제 최근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VPN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터널인데, 터널 프리, 터널을 사용하지 않는 이제 VPN 기술을 저희가 업계 최초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은지 차장님, 혹시 터널 하면은 좀 이제 저희 저희 IT 용어에서는 좀 어려운 컨셉일 수 있는데, 뭐 일반적인 터널 하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뭐 터널은 사실 땅도 뚫고 이제 뭐 산도 뚫고 바다도 뚫고 이제 그 터널을 통해서 저희가 좀 이동이 간편하고, 예, 좀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는 뭐 그런, 예, 장점을 위해서, 예, 뭐 사람이 개발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터널 하면은 뭐 특정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기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이제 뭐 땅을 뚫거나 뭐 바다를 뚫어서 이제 연결시키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터널이죠. IT 환경에서도 이 터널들이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제 전용 회선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본사 지점을 뭐 연결할 때 뭐 터널을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선 일상생활에서의 터널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길을 가다 보면 뭐 지하차도를 뭐 흔하게 보실 수가 있죠. 뭐 지하차도도 이제 터널이 되겠죠. 지하차도도 있고 옆에 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들도 뭐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은진 차장님은 이렇게 지하차도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으면 주로 어디를 이용하시나요? 저는, 예, 횡단보도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지하차도 대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횡단보도가 훨씬 더 빠른 것 같고, 네, 네. 사실 이렇게 계단 별로 그렇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무릎이 좀 아프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제 뭐 지하차도를 이용하는데 뭐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지하차도는 왠지 좀 이제 어떤 좀 힘들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을 계단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노약자들은 뭐 힘들어 하시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둘 다 있다라고 하면 횡단보도를 주로 이용하시게 되겠죠. 근데
지하차도만 있다, 터널만 있다, 그럼 터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VPN에서도 보면 기존의 VPN 연결 방식 자체는 사실 터널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터널 기술을 활용한 이제 VPN을 이제 저희가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터널이 아닌 방식의 어떤 VPN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VPN을 보통 연결할 때 이제 지점이나 점포들을 본사 또는 데이터 센터 또는 뭐 클라우드를 이제 인터넷망을 통해서 안전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연결하지만 또 이제 보통은 이제 사설 IP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인터넷 구간, 라우팅이 안 되는 인터넷 구간을 또 액세스하기 위해서 또 터널이라는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터널은 분명 이제 편리하고 좀 효과적인 기술이긴 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내는 실제 패켓에 오버헤드를 이제 붙이게 됩니다. 오버헤드를 붙이게 돼서 뭐 인캡슐레이션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되죠. 인캡슐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어떤 편지를 보낼 때 포장을 이렇게 편지 봉투에 싸서 보내듯이 이렇게 어떤 이제 터널 안에서는 약간 불필요한 이제 오버헤드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주니퍼에서 제공하는 이제 SSR 또는 시큐어 벡터 라우팅이라는 저희가 이제 기술 용어를 쓰게 되는데 시큐어 벡터 라우팅은 기존의 이제 IPsek에서 사용하는 터널 방식을 이제 과감히 탈피하고 터널리스, 터널 프리 방식의 VPN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널 프리 기술을 통해서 지점과 본사 또는 지점과 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이렇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좀 연결시켜 드릴 수 있는 그림을 이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사님 아무래도 그 흔히 사용하는 IPsek이 아닌 시큐어 벡터 라우팅 방식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이제 보안적인 문제점이나 고려사항은 없을까요? 예, 이게 그 저희가 이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시큐어 벡터 라우팅에서는 사실 뭐 IPsec 프로토콜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IPsek은 기본적으로 이제 터널 기반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IPsek을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그 기존의 IPsek에서 사용하던 어떤 인크립션이나 오센티케이션,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지 IPsek의 그 인캡슐레이션 하는 과정, 그 터널링 하는 과정 자체를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터널 대신 이제 주소를 변환하는 과정으로 해서 오버헤드를 줄이는 방식이어서요. 보안적으로는 IPsek과 동일한 수준. 그래서 저희가 그 미국 연방에서 이제 저희 인증하는 핍스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FIPS 뭐 140 뭐 인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수료해서 보안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버헤드 터널의 오버헤드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저희가 시큐어 벡터 라우팅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또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선별적 암호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진 차장님 요새 뭐 주로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집에서 회사 업무를 많이 보시는데 주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많이 접속을 하시잖아요. 네. 웹 브라우저 접속하실 때 주소를 보면은 유심히 보시면 HTTP가 있고 HTTPS가 있는 건 아시죠? 그렇죠. 예. 근데 혹시 주로 어떤 걸로 접속을 하시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대부분 HTTPS였던 것 같습니다. 예. HTTPS로 접속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조사된 결과를 보면 저희가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HTTPS 또는 보안이 이제 가미된 HTTPS로 이제 액세스를 하게 되는데 웹 어플리케이션의 95%는 이제 이미 이제 HTTPS를 활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5% 정도만 아직 평문인 이제 HTTP를 통해서 이제 통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많은 어떤 서버들이 이미 그 HTTPS로 이제 통신하도록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HTTPS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미 클라이언트와 어플리케이션 서버 간의 시큐어한 채널을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안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통신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IPsek을 일반 VPN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인터넷망을 통하기 때문에 암호화라든지 인증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IPsek에서는 무조건 뭐 트래픽 패턴이라든지 어떤 트래픽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제 암호화 과정과 인증 과정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의 이제 터널 프리 기술인 시큐어 벡터 라우팅에서는 이제 선별적 암호화라는 것들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래서 HTTPS로 또는 뭐 ESP나 이런 것들로 이미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서는 중복 암호화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시큐어한 채널이 만들어진 이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중복적으로 암호화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걸러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첫 번째는 아까 강조드렸던 오버헤드, 이런 암호화나 인증 과정에서도 뭐 시그니처나 뭐 그 패드를 붙인다거나 뭐 이런 패켓에 이제 오버헤드를 더 이제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암호화를 하게 되면 또 레이턴시 측면에서도 좋을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 입장에서는 이제 암호화하는 것들이 상당히 그 CPU 로드를 올린다거나 리소스의 사용량을 좀 많이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클라이언트와 어떤 어플리케이션 간의 트래픽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효과적인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선별적 암호화라는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는 이제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오버헤드 하면 가장 민감한 이제 분야가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뭐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뭐 AWS나 애저, 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과금 체계를 보면 트래픽 사용량,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실제 비용이 이제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터널 프리 VPN 기술을 이제 활용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하실 때 들어가는 이제 비용을 이제 세이빙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ACG 리서치에서 이제 최근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WS 어떤 사용하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사이트 규모는 대략 뭐 1000개 정도의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었고요. 평균 사용 밴드위스 비율 자체는 한 뭐 5% 정도 되고, 그리고 터널 사용 비율이 한 뭐 30% 정도 되는 이런 이제 고객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터널 프리 기술인 저희 시큐어 벡터 라우팅, 세션 스마트 라우터에서 처리할 때와 일반 터널 기반의 IPsek을 통해서 처리할 때 이제 월 비용 자체가 거의 한 10만 불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사용량 기준으로 가금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원래 보내는 원본 데이터에 이제 오버헤드가 붙게 되면 데이터 사용량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 저희 시큐어 벡터 라우팅 기술을 활용해서 VPN 액세스를 하게 되면 비용도 세이빙하고 훨씬 더 효과적인 이제 클라우드 액세스를 이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 주니퍼의 커넥티드 시큐리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MX 라우터를 활용한 보안, 그리고 이제 터널 프리 기술을 활용한 이제 VPN, 새로운 어떤 방식의 VPN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차장님 혹시 요즘에 주니퍼 마케팅 하시면서 좀 가장 핫한 어떤 키워드나 뭐 이런 주제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경험 최우선 네트워킹이라는 그 기조 아래 그 미스트 AI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AI 기반 엔터프라이즈. 예, 이 AI 기반 엔터프라이즈를 마케팅 쪽으로 이제 매우 이제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안뿐만 아니라 이 장표에서 보시는 대로 이 무선, 유선, SD-WAN, 데이터 센터 영역에도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고, 이제 이것을 이제 미스트 AI 기반으로 통합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계속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요즘에 계속 마케팅하고 있는 기조는 경험 최우선 네트워킹, 그리고 AI 기반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니퍼는 유무선 네트워크와 보안을 포함한 전체 엔터프라이즈 포트폴리오에 이제 미스트 AI 엔진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접목해서 네트워크 운영을 이제 단순화하고 자동화하는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커넥티드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사용자부터 클라우드 앱까지 엔드투엔드로 완벽한 보안, 그리고 효율적인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준비한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그 내용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의 뭐 어떤 데모라든지 이런 거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서 이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